첫 번째 순서는 필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랑 같이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오늘 시장에 못 갈까요? 백신 뉴스도 나와줬는데 네.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네. 시장에 안 가려고 안 가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대표님? 올라가는데요. 네. 코스피는 신고가입니다. 7포인트 올라가서 여전히 신고가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코스닥이요. 그렇죠. 네. 체감 지수는 코스닥은 전혀 그렇죠.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코스닥을 볼 때 일단 코스닥이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바이오주가 올라야 되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K바이오에 대한 약간 실망감들. 왜냐하면 해외에서 먼저 개발했네 뭐 이런 분위기.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위축되는 측면들인데 근데 바이오 말고도 코스닥엔 할 거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또 순환매로 움직일 수도 있는 장세다 보니까 그런 변화 가능성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일단 화이팅입니다. 네. 사실 K바이오에서 먼저 백신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네. 그냥 그 어느 제약사든 만들어주기만 하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백신 개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또 콘택트주,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봐야 될 수혜주 무엇이 있는지 오늘 급등주 픽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사실 하나투어는 좀 궁금한 게 네. 최근에 무급휴직 소식도 있고 네. 업계 전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주가는 그와 달리 그래도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정말 괜찮은 건지 하나투어에 대해서 100점 만점 몇 점인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일단 많이는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65점 드릴 것 같고요. 네. 많이 힘드십니다. 네, 여행업계 분들 힘드시고 또 저희도 힘듭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여행 좀 가고 싶은데 갈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니란 부분들 이런 쪽에 대해서 약간 좀 지쳐가고 있죠. 이런 쪽에서 좀 빨리 봄이 오고 코로나도 좀 저만치 좀 가버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좀 가고 싶어요. 높은 점수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네. 65점이면은 하나투어 매력적으로 보이는 구간 같은데요. 토론방 들어가서 한번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투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악재 사서 호재 팔라고 들었지만 여행 산업이 회복되려면 몇 개월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왜 오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오르나요? 라고 글 올려주셨고요. 백신 개발 소식이 바로 업황 호전으로 순식간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포인트를 꼽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여행주에 대해서 업황은 힘든데, 업계는 힘든데 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는 거죠. 과연 투자자들은 어느 쪽에, 강점에 혹은 약점에 어느 쪽에 포커스를 줘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백신 2방 빵빵 맞고 바로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백신 맞은 사람 또 구별해서 너는 가고 얘는 안 되고 뭐 이런 상황도 나올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여행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의 어떤 기반들, 그러니까 기반은 심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어떻게 보면은 바로 여기서 회복돼서 내년이면 특히 요즘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KBS에서 토요일 날 아침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KBS 1TV. 네, 맞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요즘 재방송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안 본 지가 오래돼서. 근데 그런 프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저런 때가 언제였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고 싶은데 이제 못 가는 이런 심정들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폭발할 수는 있습니다. 네, 수요와 심리가 같이 폭발할 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상용화 특히 유통이 잘 돼서 저희가 맞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다라는 부분들까지 확인하기에는 일단 지금은 기대감이 먼저고요. 거기까지는 일단 시간이 걸린다라는 관점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행주를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관심권 밖에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약간의 분할 매수 혹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해봐도 될 것 같은데 공략할 때 무조건 대형주를 사는 게 좋을까요? 여행주 안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대형주죠. 대형주가 길을 터줘야 그다음에 네.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이다 따라가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투어를 보는 건 맞겠는데 근데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무급 휴직인가요? 그러니까 네. 어떤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해야 되고 내년 1월부터요. 네, 그렇고 또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월급을 못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돼서 일단은 기업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은 좀 통제되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실적은
일단 개선되는 바탕은 마련되겠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이 늘어나야 되겠죠.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같이 이런 변화가 나와야 어떤 의미 있는 실적 변화인데 이 부분만 가지고 비용만 가지고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실적에 대한 변화는 좀 멀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상대적으로 그나마 이제 가성비가 뛰어난 도매 상품 중심으로 했던 영업을 했던 회사가 노랑풍선입니다. 이 회사가 오히려 어떤 기회 요인들은 좀 더 크지 않을까로 살짝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인 여행주는 일단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이 차올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매도. 그랬다가 다시 좀 미쳐져서 다시 한번 또 추세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매수. 이런 전략들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노랑풍선을 또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대형주로 봤을 땐 당연히 하나투어를 모아가는 게 혹은 데이트레이딩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나투어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오늘도 장중에 6% 넘게 올랐습니다. 이제는 추세가 전환될 기미가 보이는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기미의 변화는 보이는데 기미 변화는 보이는데. 기미에 아주 살짝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느낌은 드는데 이게 안착해서 뭔가 쭉쭉 뻗어나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완전 아닐까. 안착하기는요. 네, 그렇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주봉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네. 일단 지금 한번 낙폭은 컸습니다.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발매는 시도를 하는데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난번 코로나 사태와 함께 나왔던 올해 초 흐름이죠. 그때와 함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급하게 하락했던 가격대가 지금 현재 48,000원대, 5만 원대 근처입니다. 네. 이 부분 정도까지 시도가 되면은 일단은 막히겠죠. 아직 이게 진짜 끝난 건가? 라는 흐름 때문에 막히다 보니까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중기 저항권으로 설정하면서 이 정도 쪽에서는 매도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 기대감은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한 43,500원대, 즉 지금 가격대에서 한 44,000원대 정도까지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또 매수 자리를 타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48,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나투어 65점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화장품줄도 컨택트로 꼽힐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화장품주 그 안에서 아모레퍼시픽을 살펴볼까요? 이제는 진짜 갈까요? 라고 제가 꼽아봤는데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화장품주들의 경우에는 뭐 시진핑 떡밥 그리고 뭐 실적 떡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는 남아주는데 네. 무언가 관심이 확 꿀만한 우상향은 아직 안 나타주고 있거든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줄까요? 80점 드리겠습니다. 80점이요? 네, 갑니다. 갑니다. 네. 확실히 갑니까? 네, 갈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고 네. 아모레퍼시픽마저 지금 7%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예뻐지고 싶어요. 갑니다. 네, 예뻐지고 싶습니다. 예. 아유 또 욕심내시네요.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서 투자자분들 생각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장 한 18만 7,500원에서 현재 구간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는 이 가격 못 본다. 빨리 타세요. 20만 원 곧 갑니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코로나 조기 극복이 점점 더 확실해지니까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을 보면은 확실히 앞을 내다보고 선점하는 움직임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럼 이 화장품주들이 오늘장 좀 많이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화장품주들도 더 수요량이 늘어날까요? 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여행은 네. 심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늦다고 봐야 되겠죠. 직접 어떻게 보면 안전한가를 타진하면서 거기까지 어떤 짐 꾸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가장 늦는데 오히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좀 너무 답답합니다. 네.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나가고 싶죠? 그럼 그냥 나갈까요? 그냥 못 나갑니다. 새 걸로 나갈 수 있으세요? 아, 그렇네요. 마스크를 이제 또 벗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어떤 심리적으로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나도 그동안 마스크만 쓰고 다녔는데 마스크 말고 이 얼굴이 내 얼굴이야 이렇게 뭐 보여드리 왜 이러세요? 네.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또 가장 또 대표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쪽에서 그나마 화장품 섹터를 가장 먼저 봐야 될 컨택트 쪽의 섹터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도 보게 되면은 광고제 효과 아마 이번에 데이터들 나오게 되면 상당히 잘 나왔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광고제 쪽에서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라이브 커머스라고 합니다. 요즘 이쪽이 또 지난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또 테마가 그래서 다 다른 데 내용이네요. 네, 그쪽에서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출 영향도 최근에 계속
우상향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부분까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어떤 화장품 쪽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살아 움직이는데 대표적으로는 실적이라고 봐야겠죠.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하면서 지금은 모아갈 때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오늘 저희 매일경제TV 포럼이 있었는데 네. 사회를 볼 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사회를 계속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화장하지 말 걸 그랬나 싶기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정말 백신이 개발되고 우리가 나가서 일상생활이 다시 된다면 확실히 화장품의 수요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영원한 화장품주의 떡밥 네. 시진핑 방안은 네. 어때요? 전 떡밥 말고 초밥 먹고 싶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시진핑 방한 얘기는 벌써 몇 차례입니까? 근데 연내 꼭 올 거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어요? 그냥 오시라고 하시죠. 뭐 그냥 오게 되면 그냥 단기적인 효과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오는 목적이 그냥 네. 중국 입장에서 자기네가 필요해서 오는 거지 저희가 뭘 기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희의 기대감이죠. 그럼 그냥 그들의 스케줄에 맞춰야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이 이제 미국과 좀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여러 가지 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듯이 뭐 한한령 해제 뭐 이런 쪽으로 확대하는 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방한과 함께 이어지는 단기적 모멘텀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언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럼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80점 준 이유는 네. 이 향후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실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가격도 세워볼게요. 네, 실적만 보게 되면 올해 반토막이죠. 네. 영업이익 반토막인데 내년은 기조효과와 함께 올해 나온 실적 대비해서 2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이제 앞으로는 백신과 함께 어느 정도 변화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대 한 20만 원대 정도는 시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중기적인 저항권은 아직까지는 한 23만 원대, 24만 원대 부근에선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1차로는 한번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또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같은 경우 강하다고 하더라도 한 18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다시 들어온다라고 되면 또 비중을 늘려야 될, 그래서 모아가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목표주가 23만 원 제시했고요. 저희 채팅방에 이제 화장품 이야기하니까 왜 코리아나는 오늘 잘 안 갈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보니까 코리아나 현재 한 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에 비해 상승도가 좀 작은 이유는 네. 덜 빠져서지 않을까. 그것도 맞고요. 네.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이 원래 화장품주들이 들썩일 때 가장 많이 갔었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테마주 관점 쪽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이제 올해 이제 실적의 바닥을 지났고 내년에 실적의 변화가 들어간다는 큰 그림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아마 이제 여기서 만약에 아모레퍼시픽이 한 단계 레벨업 되면은 그 종목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전조의 움직임이 대형주들이 먼저 가야 되겠죠. 네. 그런 변화를 끌고 가다 보니까 좀 늦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고 또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여기에 외국인 기관이 살 수 있는 대형주 아모레퍼시픽. 그래서 오늘 좀 상승폭이 컸고요. 80점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소비주를 볼게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는 백화점에 또 가야 되고 현대백화점 큰 손이시군요. 보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은 면세점 쪽은 아니지만 사실 다른 백화점들의 경우에는 면세점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매력도가 있잖아요. 네. 현대백화점 그래도 손님은 많다고 하는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점수 많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가장 좋게 점수 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90점 드리겠습니다. 90점, 네. 현대백화점 90점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된 실적이라고 한 줄 평 적어지면서 확실히 이제 소비 쪽의 실적을 네.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백화점 오늘장 이제 상승하니까 올랐다고 지금 팔려는 움직임 보이지 말아라. 실수를 범하지 말아라. 아직도 너무 싸다라는 글이 있고요. 워낙 강세 실적 턴어라운드 4분기 맞아요. 연말 쇼핑 시즌까지 더해져서 현대백화점 좋게 보고 계십니다. 근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뭐 백화점의 명품 소비는 오히려 더 잘 팔렸다고 들었거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집 앞에도 이제 들어옵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다가 네, 이 얘기가 한마디로 하려다가 네. 너무 사심 보이는 것 같아서 예전 집에 살 때도 앞에 있었고요. 네. 예, 이제 계속 절 따라옵니다. 현대백화점이. 백화점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는 네. 그만큼 수요가 받쳐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백화점의 구조를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듯이 과거에 고가품만 팔던 백화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 백화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쇼핑몰 느낌이 나죠.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이제 가족들이 레저와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 쪽으로 바뀌는데 대표적인 게 식품관입니다. 요즘 보면은
맛집, 뭐 지방의 맛집들이 맞아요, 식품관에 들어오기 맞아요. 시작하죠. 네. 네, 그럼 판교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어요. 네, 거기서도 이제 변화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현대백화점의 대표적인 특색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화와 함께 단순하게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약간 이제 생활 밀착형으로도 많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분위기도 현대백화점이 가장 노리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고 소비하고 그게 가족의 레저 공간으로 변화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강점 꼽아주셨는데 현대백화점 90점 주셨으니까 기대치가 높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백화점 쪽은 자산주로도 보셔야 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갖고 있는 어떤 PBR로 따지게 되면 0.4배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도에 대한 저평가가 실적이 개선되면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그래도 어떤 반토막은 났다고 하더라도 적자는 아닙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내년은 또 강한 실적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어떤 실적 어려웠을 때 버틴 실적들이 내년엔 또 강하게 주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한 8만 5천 원대에서 9만 원대는 시도가 들어간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대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백화점 90점이라는 높은 점수 받았고요. 목표 주가 85,000원 이야기했습니다. 컨택트주들 한번 눈여겨보세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